네. 근육갑니다. 어디부터 할 거냐면요. 제가 승모근부터 할게요. 승모근. 등 쪽에 있는 승모근입니다. 트라펜지우스. 이 승모근의 지배신경은 뇌신경 11번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부신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승모근의 별명은 스트레스 머슬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트레스. 왜냐하면 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감지 능력이 뛰어나다. 다른 대부분의 근육은 교감의 에너지가 뛰어나는데 이 승모근은 부교감의 에너지가 뛰어나요. 결국 뭐냐면 교감의 에너지가 뛰어나다는 것은 뭔가 움직이고 활동적이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부교감의 에너지가 뛰어나다는 것은 뭔가 쉬려고 들고 뭔가 안정적으로 늘어지려고 하는 에너지가 커요. 그래서 이 승모근의 오른쪽은 간하고 연관되고 왼쪽은 스트레스니까 위장과 심장과 연관이 됩니다. 승모근이에요. 승모근은 천층근이라고 얘기해요. 승모근 뇌신경 11번, 승모근과 같이 뇌신경 11번이 지배하는 근육은 여기 있는 흉쇄유돌근이에요. 흉쇄유돌근도 뇌신경 11번 부신경이 지배합니다. 자, 무슨 차이냐면 척수신경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뇌신경이 지배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흉쇄유돌근은 흉골, 쇄골, 유양돌기에 붙어 있다. 여기 안에는 경동맥이 들어있죠. 경동맥이 들어있습니다. 이 흉쇄유돌근의 그 주 기능은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흉쇄유돌근을 뜯어서 관리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흉쇄유돌근은 얼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상황들, 흉쇄유돌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얼굴에서 일어나는 부종, 붓는 거, 이비인후과 질환, ENT, 그 다음에 귀의 이명, 난청, 대부분의 이런 모든 질환은 흉쇄유돌근을 통해서 일어나고 얼굴에 뭐 부종, 얼굴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악관절 장애, 얼굴에 비대칭, 콧구멍, 귓구멍, 목구멍, ENT, 이비인후과 질환 여기에 연관됩니다. 흉쇄유돌근하고 연관되는 근육적 에너지를 다시 한번 연결시켜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흉쇄유돌근 뒤에는 사각근이 붙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오늘 저랑 여러분들이 실기를 한 수기적 관점의 근육을 주로 위주로 할 거예요. 사각근은 전사각근, 중사각근, 후사각근으로 나눠진다. 사각근은 배꼽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치료해라. 자, 사각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요, 대부분의 모든 수기역 근육은 어떤 근육적 관점에 하나하나의 근육을 쳐다보고 가지만 이 사각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던 것들은 옆구리 전거근, 가슴 쪽, 또 얼굴, 뒷부분에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돼요. 요 사각근은 다시 한번 경추 5번과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뭐냐면요. 사각근 근복을 뚫고 나오는 세 개의 신경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견갑상신경, 견갑배신경, 장흉신경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 장흉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은 전거근입니다. 견갑상신경이 지배하는 신경 근육은 극상근과 극하근입니다. 견갑배신경이 지배하는 신경은 능형근과 견갑거근입니다.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대부분 이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경추 5번이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목을 숙이를 하면서 제가 5번 뼈를 강조를 많이 할 겁니다. 5번 뼈와 사각근과의 관계에 하나 더 얹어지는 것이 쇄골입니다. 클라비클, 쇄골. 쇄골을 얹어놓고 쇄골에서 연관되는 근육을 또 제가 얘기할 겁니다. 쇄골에 붙는 근육 중에 한 대표적인 게 하나가 대흉근. 대흉근에 쇄골지가 상안고라고 붙습니다. 오늘 또 설명할 겁니다. 이 쇄골뼈가 인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의 치료 능력을 쇄골이 갖습니다라고 얘기했고 나머지 50%는 어디서 있었냐면은 요추 1번에서
50% 에너지가 일어날 것이고 또 세 가지가 더 얹어졌다 할 때 횡격막, 종아리, 그 다음에 상경추라는 부분까지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수기법의 지도예요. 여기 범위에서는 계속 수기가 이루어질 거라고요. 자, 그러면 내가 상경추를 풀었을 때 6가지 증상이 좋아진다 그랬어요. 1번 뇌압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혈압이 떨어지죠. 자, 역으로 관리를 했을 때 떨어지는 거고 관리하지 않고 틀어지면 역으로 나빠지는 거겠죠. 자, 림프순환이 되겠죠. 또 640만 조의 뇌신경의 흐름이 원활해지겠죠. 또 하나 알파파의 파장으로 인해서 자연 치유력이 향상되고 또 하나는 미주신경에서 내장기의 기능이 회복되겠죠. 미주신경. 요 상경추의 그림까지 가게 돼요. 요렇게 갈 때 극상근이라고 얘기하고 극하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에다가 얹을 수 있는 두 개의 근육이 어깨 관점에서 또 나올 거예요. 어깨 관점에서 나오는 거는 소원근하고 견갑 하근을 집어넣고 요 네 개의 근육을 우리는 회전근개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어깨의 네 개의 근육의 회전근개까지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깨 부분을 치료할 때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 하근을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승모근이라는 근육부터 시작됐던 이 지도의 그림에서 일단 저쪽까지 갔다 왔어요. 자, 승모근을 안으로 열어버려요. 열었을 때 승모근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근육이 있었죠. 거기에서 요 밑으로 연결됐던 능형근하고 연결됐었어요. 그죠? 견갑 거근하고 연결이 됐었어요. 얘네들이 과연 어떤 영향을 줄까? 네바토 스카플라, 롬보이드라고 쓰니 그냥 그 부위에서 통증과 연결이 될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또 능형근 위에 다시 얹어졌던 근육이 극하근이었었죠. 능형근 밑으로 내려가는 근육은 전거근이에요. 견갑 거근은 어깨를 올려주지만 잡아있는 근육이에요. 그럼 결국 능형근하고 견갑 거근은 어깨를 견갑을 고정시켜주는 근육이에요. 극하근에 문제가 오게 되면 문제가 옵니다. 어깨를 30도를 팔을 30도를 못 들어요. 그죠? 30도를 들 수가 없다. 두 번째, 어깨에서 소리가 난다. 세 번째, 한마디로 출근을 못해. 세수를 못한다. 머리를 못 빗는다. 세수, 수저질, 빗질들을 못한다. 극상근이에요. 극상근 얘기했습니다. 극상근입니다. 극상근. 어우. 잠깐만요. 능형근, 극상근.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극상근입니다. 그리고 나서 팔이 일직선상으로 못 간다. 요거 극상근의 문제입니다. 극하근의 문제는 밤에 잠을 못 잤다. 극하근 하겠게요. 극하근은 밤에 잠을 못 잤다. 잠을 못 자. 또 하나 어깨에 브레이저 끈을 혼자 풀지 못한다. 팔이 뒤로 못 돌아간다는 거죠. 요렇게 극하근한과 극상근이 연결시켜줬어요. 그리고 나서 50견을 치료한다고 했었던 견갑 하근 50견을 치료해줍니다. 소원근은 애과신경과 요골신경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어깨의 키포인트가 다입니다. 자, 요 대흉근이라는 근육 안에 쇄골과 연결돼서 저쪽에 소흉근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사각근을 신경의 올감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쇄골 하근을 신경의 통로라고 얘기하고 소흉근을 신경의 작은 올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쪽을 통해서 팔로 상완신경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쇄골하근과 소흉근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두 가지 질환을 제일 많이 주는 심근경색과 또 이 위쪽에서 눌려서 내려오는 쇄골하근과 늑골 라인에서 오는 흉곽출구증후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승모근까지 갖고 다시 여기 극상근, 극하근, 능형근,
견갑, 거근까지 연결됩니다. 그리고 나서 승모근과 붙는 삼각근이라는 근육도 있습니다. 팔 쪽에 삼각근, 승모근 연결돼요. 그리고 극상근과 연결되어 있었던 근육은 위쪽에 견갑, 거근과 다시 한쪽에 삼각근 중부 이렇게 연결됩니다. 앞쪽으로 이제 횡격막으로 내려가요. 전거근부터 내려가서 횡격막으로 내려갑니다. 횡격막에 붙어 있는 근육은 요 방형근하고 하나가 장요근이 붙습니다. 장요근은 대요근, 소요근, 장골근을 합칩니다. 지금 여러분들 쓰다가 멍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막 쓰다가 갑자기 놓고 쳐다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쓰는 것들을요, 막 쓰다가 못 쫓아오면 요 영상 다시 올려줬을 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쓸 수 있을 때까지 써놓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뒤에를 이어서 쓸 수 있는데 갑자기 볼펜을 내려놓고 멍하게 쓰다 보면 허무해집니다. 그냥 쫓아오셔야 돼요. 써보다 보면 나중에 그림을 보이게 돼요. 자, 장요근. 자, 요방형근. 얘는 허리랑 연관되는데 허리 통증은 요방형근 혼자 일으키지 않습니다. 광배근, 하후거근이 허리 통증과 같이 연관됩니다. 그래서 그림의 연장선상에서 조금은 이해하면서 봤지만 이 그림에 계속 연결되는 하나의 그림을 또다시 생각해요. 옆쪽에 복직근이라는 배 앞쪽에 여기서 갑시다. 복직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복직근. 복직근은 위에 대흉근하고 붙죠. 복직근은 밑에 내려와서 치골근, 내전근까지 갑니다. 근데 얘 복직근이 어디서 떠나주면 장골의 치골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골에서 대퇴직근이 연결됩니다. 하지로 내려갑니다. 대퇴직근이 내려가고 대퇴직근은 장경인대로 연결됩니다. 장경인대로 연결돼서 저 밑에 전경골근, 대퇴직근은 전경골근으로 연결돼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전경골근. 그 밑으로 해서 페누스 롱구스로 들어가서 다시 대퇴 이두근으로 해서 다시 허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놓고 복직근이라는 근육 안에는 내복사근, 외복사근, 복행근이라는 근육이 나오죠. 복행근의 반대 기랑은 저기 나왔던 승모근입니다. 자, 그림에 연결을 시켰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일단은 목이라는 부분을 관리할 겁니다. 목에 관여되는 하나의 그림 중에 하나가 C자의 커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두 개의 근육이 당긴다. 하나는 흉쇄 유돌근하고 사각근. 뒤에서는 두판상근. 두판상근이라는 근육하고 연결시켜서 목의 각도를 잡는 그림을 볼 거고, 얘네는 주로 어디에 붙냐면 유두 위에 세치 포인트와 흉추 12번에 붙고 양쪽 옆에는 오구돌기에 붙는다. 그래서 목을 풀어주는 동작에서 수디가 들어갈 겁니다. 목을 풀어주는 동작에 목의 극돌기와 행돌기와 목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면서 이 4개의 5개의 근육에 집중할 거고요. 어깨 근육은 설명했듯이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플러스 다시 얘기하면 어깨 주변에 붙어있는 근육들을 봅니다. 원래 어깨의 4개의 대표적인 근육이 대흉근, 또 삼각근, 광배근, 승모근입니다. 요 4개의 근육에다가 요 3개의 근육, 4개를 또 걷고 여기에 3개의 관절이 붙습니다. 흉쇄관절, 견쇄관절, 견갑상관절, 견쇄관절, 흉쇄관절,
견갑, 상관절 3개 얹어지는 그림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어깨 부분을 풀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이쪽에 붙어있는 어깨의 상완골에 붙어있는 요게 돌돌돌돌 돌면서 붙어있는 근육들을 설명할 겁니다. 그게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 하근이 붙고 대원근이 붙고 대흉근이 붙고 광배근이 붙어요. 이 견갑골에 뼈에 여기에. 그래서 견갑골에 붙는 근육을 설명을 할 때 이따가 이 어깨를 풀 때 제가 물어볼 겁니다. 4개 근육은 당연히 붙겠죠. 회전근개로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이 붙고 또 광배근이 여기에 붙고 여기에 대원근이 붙고 여기 대흉근이 붙는다. 그거만 해도 7개예요. 근데 또 왜 삼각근이 있죠. 그래서 이쪽에 전거근부터 해가지고 모든 대부분의 근육이 어깨에 집중되어 있는데 어깨를 치료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히 어깨만의 문제였냐 내장기의 기력하고도 연관이 있냐 따질 때 어깨 자체의 문제는 어깨 근육이 딱딱해지거나 뭔가 위축되어 있어요. 근데 어깨는 말랑말랑한데 어깨가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내장기의 기운이 떨어질 때 오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내장기 기운이 떨어질 때는요, 어깨는 아픈데 크게 만져도 문제가 없는데 어깨 자체의 근육이나 근막과 건에 문제가 있을 때는요, 어깨 자체가 딱딱해져 있어요. 그래서 풀어주는 방법이 틀리다. 어깨 자체가 부드럽다 그러면 이거는 오장육부로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디 풀어야 되나? 흉추를 풀어야 돼. 흉추 라인 쫙. 특히 어디? 대대장 신경줄기. 흉추 5번에서부터 9번에 집중해서 어깨를 얹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깨가 부드러워서 오는 경우. 그러나 어깨 자체의 문제는 어깨에 있는 근막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따뜻하게 풀어야 된다. 왜냐면 이 어깨 자체 대부분의 모든 근막들이 삼각근을 덮어요. 그 근막이 엘라스틱 성분과 플라스틱 성분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설명을 했을 때 근육은 탄력도가 가지고 있더라. 근데 근막은 비닐 같다 그랬어요. 비닐을 손으로 천천히 당기면 늘어지더라. 찢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플라스틱 성분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잘못하면 늘어져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근육은 엘라스틱 성분과 충격과 흡수를 해줄 수 있고 원래대로 형성되는 그림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근막은 잘못 만지면 찢어지고 늘어지고 변형되거나 교착될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가지고 천천히 지속적으로 풀어야 된다. 방법이 틀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깨의 증상이 어깨 자체적으로 문제가 왔을 때는 따뜻하게 해서 어깨 근육을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풀어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깨는 탄력도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어깨 자체에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장기의 기운을 줘야 되기 때문에 흉추를 풀어야 된다. 특히 대내장 신경줄기 풀어주고 이 기운의 에너지가 제일 많이 작동되는 게 소장하고 간의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흉추 9번부터 흉추 라인을 따뜻하게 하고 흉추 주변을 풀어주고 그리고 하나의 기운의 횡격막을 움직이기 위해서 장부의 기능적 요소를 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육을 통해서 2번째까지 어깨고 3번째 허리로 넘어가면 허리가 아프면 요방형근이라고 얘기했어요. 허리가 아프면 요방형근. 요방형근의 근육은 하나의 기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방형근은 광배근과 하우거근이 도해져서 장요근과 기량을 갈 때 장요근의 에너지에는 배에 있는 압력이 같이 작동을 한다. 배에 있는 압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장요근의 에너지를 같이 풀 때는 복부의 호흡을 통해서 횡격막의 움직임을 컨트롤해야 된다. 횡격막을 컨트롤하려고 갔더니 이 횡격막이라는 근육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단순히 막이 아니라 근육의 이름으로 얹어지고 횡격막의 지배신경은 경추 3번하고 5번인데 그 목을 풀려고 했더니 목에 걸려있는 포인트를 다시 또 풀어야 된다. 그래서 유두위의 세치 포인트, 그 다음에 오구돌기, 그 다음에 흉추 12번 이 라인을 풀어놨더니 이제서야 목이 풀리고 횡격막이 작동이 된다. 다시 얘기하면 횡격막은 근육이기 때문에 단련을 하면 튼튼해지고 운동성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횡격막 위에 심장이 얹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심장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죽을 때까지 뛰어야 되는 횟수가 코드가 입력이 돼 있어요. 얘는 어쨌거나 계속 뜁니다. 뛰다가 멈추면 끝나야 되는 건데 얘가 더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럼 얘가 뛰는 거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얘를 뛸 때 힘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뛸 때 받쳐주고 같이 뛰면 내가 한 번 뛸 게 세 번에 나눠서 뛰어지더라는 거죠. 그 얘기는 횡격막을 움직이는 운동을 도와줄 수 있다 했다면 좋아지겠네요. 또 이 심장은 양쪽의 폐가 가운데에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뜨겁게 되는 거를 이 폐가 조절을 합니다. 근데 폐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폐를 조절하는 것은 폐에 공기가 나가고 들어오게 하는 것 또한 횡격막의 움직임과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들을 이해하면서 오늘 허리라는 부분을 이해할 때 복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컨트롤하게 될 거예요. 요방근근, 광배근, 하우거근 더우다가 이제 얹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중둔근으로 합니다. 중둔근 다음에 위쪽으로 가고 종아리에 있는 가스트로스네미우스 비복근 그 다음에 가재미근으로 또 갑니다. 비복근으로 갑니다. 그래서 엉덩이의 중둔근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허리가 아플 때 핵심적 치료 포인트는 요방형근, 광배근, 하우거근, 장요근, 중둔근, 위중, 비복근입니다. 요게 허리 치료의 키포인트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틀려요. 어차피 주어져 있는 장기판에 포, 졸, 차, 상 다 똑같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쓰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쓸 것이냐, 적절하게 어떻게 풀어내가고 어떻게 언어적 요소를 가지고 얹어서 풀어낼 것이냐는 거죠. 그럼 얘네들을 그냥 만질 것이냐, 횡격막의 도움을 가지고 호흡을 시키면서 만질 것이냐, 요것도 오늘 저는 허리를 통해서 허리를 치료하는 급성요통과 만성적인 요통과 디스크적 요소를 해결하는 포인트를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급성요통은 절대로 허리나 손대지 않습니다. 복부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그러나 디스크는 허리의 신경적 흐름에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머리다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1번 너브 신경이 머슬 근육. 세 번째 블러드 피. 세 개 관점. 신경이 근육을 지배하고 근육 안에는 정맥이라는 혈관이 있다. 우리 몸이 좋아지는 두 가지 원리는 피가 돌아야 된다, 중력선 안에 있어야 된다 라는 그림을 갖게 됩니다. 피가 돌아야 된다, 중력선 안에 있으려면, 피가 돌으려면 결국 머슬 자체, 근육 자체가 활성화가 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 근육을 지배하는 컨트롤하는 게 뭐야? 그게 신경이네. 그럼 만약에 신경이 고장났어, 머슬이 떨어졌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된다? 일단 강제로 피부터 돌려서 머슬을 살려놓고 머슬이 너브를 건드리게 가야 된다. 그러면 하지의 혈액순환을 먼저 돌려야 된다. 왜? 심장을 꺼내서 주무를 수 없으니까. 그때 우리가 작동시키는 게 첫 번째가 종아리를 주물러라. 종아리를 주물렀더니 혈액이 돌더라. 혈액이 도니까 근육이 빵빵해지더라. 근육이 빵빵해져서 움직이니까 신경이 꿈틀대더라. 그랬더니 원래 신경 레벨도 자극받더라. 그래서 회복이 되더라. 결국 만성적 질환의 요통과 질환은 어떻게 된다? 혈액순환을 먼저 시키고 중력선안에 들어오는 호흡을 시켜가면서 그 에너지를 역으로 치고 올라가야 된다. 단 시간이 필요하다. 하루 만에 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치료 시간은 약간 무의미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헛수고 같은 노력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서 혈액이 돕니다. 피가 도는 에너지는 심장에선 뿌려줍니다. 다시 올라가는 것은 심장의 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결국 근육의 수축과 이완의 정맥순환입니다. 여기에 순환을 심장을 주무를 수 없으면 심장과 연관되어 있는 횡격막, 좀 전에 얘기했던 횡격막과 밑에서 종아리에서 건드려서 그 피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역할과 에너지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을 토대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 어깨, 목, 허리, 종아리, 복부 여기에 질환별로 좀 설명해야 될 무릎까지 설명을 합니다. 무릎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상황에서는 무릎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무조건 무릎에 있는 관절과 무릎의 문제를 봅니다. 아닙니다. 무릎의 문제에서 첫 번째 내려가는 것은 대퇴근막 장근과 장경인대가 겉으로 내려가고 다시 ASIS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봉gon근, 다시
전하장골국에서 내려가는 대퇴 직근이 무릎을 덮습니다. 이 세 개의 근력의 힘과 그 다음에 종아리 뒤에 있는 비복근의 조임과 그 다음에 위중의 에너지, 얘네가 전부 다 딱 잡힐 때 무릎에 잡혀있는 내측인대 외측인대 전방 십자인대 후 십자인대가 조화로울 때 안에 있는 메니스커스 반월요물이 스크롤 무브먼트가 일어나면서 회복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의 관점을 다시 가서 보게 되면 결국 관점적 차원은 무릎에 있는 조인트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얘를 변형시킨 게 뭔데 결국 대퇴근막장근이 짧아지면 다리가 벌어지면서 중력선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중력선 안으로 모아주는 동작을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근육을 이해하고 경락을 이해하고 해부 생략적으로 이해가 되면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딱 초점이라는 게 생겨요. 어떻게? 관리의 초점이. 그리고 얹는 거예요. 이게 얹어지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화롭게 여러분들이 갖다가 짜면 돼요. 왜 안 될까요? 1번 경험치가 없어요. 그 경험치 제가 주면 되니까 되고, 두 번째 해보질 않았고 자신감이 없어요. 왜? 일단 고객이 안 와. 와야지 뭐 실기를 해보지. 응? 맨날 집에 강아지 데리고 해봤자 별로 답도 없고, 집에 있는 신랑 해봤자 그 사람은 대꾸도 안 하고, 그죠? 시어머니 해주면 맨날 또 해달라고 그러니까 또 싫고,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경험치가 없으면 간접 경험치를 늘려가야 돼요. 운전면허를 배울 수 있는 실기의 가장 큰 거는요, 운전면허 남들이 하는 걸 바깥에서 오래 쳐다보면 돼요. 그걸 뭐냐,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눈으로 계속 그 상황을 익히면 뇌에서 코드가 입력이 돼요. 그러면 내가 동작적으로 그 머릿속에 있는 걸 같이 만나게 돼요. 제가 실기하는 거를 계속 와서 보다 보면 여러분들도 머릿속에서 자기 거화 시켜서 그 에너지가 나간다는 거죠. 처음부터 내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모방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모방이 내 것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 된다? 그 모방을 계속 내 것처럼 반복해서 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이 영상 여러분들 오늘 가져가면 이 영상을 수없이 많이 보이면서 제 말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수업을 오늘 하루 종일 듣고 나서 이거 들으면 여러분들 이 말 속은 이제 이해를 하는데 딱 요거만 보게 되면 요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거 영상 이후에 오후에 벌어지는 수업을 들으면 12시간 수업 동안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요 단편적인 요 30분 안에 들어있던 거에다가 얹어진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근육은 오늘 요 정도 선에서만 많지 않죠? 네. 뭐 요 정도 선만 알면은 오늘은 실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요렇게 정리하고요. 일단 끊겠습니다. 네. 끊어 하면 그 뒤가 궁금하다 그랬죠? 일단 끊어보겠습니다. 끊어.